와 진짜 돌겠네. 아직도 이런 유치한 거라는 데가 있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싸? 험악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존나 웃긴 거야 저런 게. 이때 화가 난 남자가 방문을 잠궈버립니다. 두 사람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니 구독만 부탁드려요. 진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허름한 모텔에서 유서를 쓰고 있는 소연. 그녀는 이 모텔에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 정호를 그리워하며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제인은 소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요. 어두운 방에서 미러볼을 켜놓고 춤을 추는 제인, 그리고 또 다른 가출 청소년 지수, 대호, 종구. 이들은 자신을 받아준 제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가출팸을 만들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연인이야. 사실 제인도 가게에서 일하던 정호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정호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잠시 바다를 구경하러 온 두 사람. 애들 왜 데리고 살아요? 소연은 제인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지 이건 내 물어봅니다. 생각인데 난 인생이 엄청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그 불행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는 기분. 근데 행복은 아주 가끔 요만큼 드문드문 있을까 말까. 이런 개같이 불행한 인생 혼자 살아 뭐하니. 늦은 밤 정호가 일한다는 나이트클럽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이미 망해서 문을 닫고 난 뒤였습니다. 너 아까 쉼터에서 밤이 깊어 근처에 숙소를 잡은 두 사람. 이제 정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소연의 말에 제인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조언하지만 그래도 소연은 정호가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인생이 불행한 거 다 같이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그럼 오빠도 나처럼 힘들어야죠. 다음날 잠에서 깬 소연은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제인을 발견합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제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해주던 소연을 불러 소연의 발가락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소연은 자기는 잊지도 않은 새끼 발가락이 가끔 가려울 때가 있다고 말하고 제인도 자기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그런 소 스페셜한 게 붙어 있어. 다음날 제인은 아이들을 불러 케이크를 나눠주며 말합니다. 세 조각 남았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넷 중 하나라도 케이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셋 다 안 먹고 말아야지. 그치? 그날 밤 일을 나간 제인이 정우가 일하는 곳을 알았다며 자신은 바쁘니 소연 보고 대신 가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황을 멈추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던 정호를 본 소연은 차마 그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집에 돌아온 소연. 몸이 좋지 않아 토를 하고 있는 제인을 발견합니다. 그날 밤 제인은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아이들을 초대하는데요. 제인은 아이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인의 앙상한 몸을 본 지수는 거식증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너 이 거식증은 왜 걸리는 거야? 엄마는 거식증 아니야. 그럼 뭔데? 상사병? 정호 오빠가 소연은 정호를 그리워하는 제인을 위해 만나지도 않은 정호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제인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김밥을 싸놓은 제인. 그리고 힘없이 불이 붙어있는 담배 한 개비. 소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내려다본 창문 아래 제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해준 김밥을 먹는 아이들. 근처 산자락에 그녀를 묻어줍니다. 제인이 없어진 아이들은 다시 새로운 팸을 찾아 흩어집니다. 지금 소연은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아침 야! 왜 안 나와? 이곳도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가출팸이지만 제인의 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곳은 당장 병욱을 중심으로 7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야, 널로 와봐. 뭐하냐? 거기 처박혀서. 소연은 공금에 손을 댔다는 누명을 쓰고 그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 그냥 지금 짐 싸서 나가. 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왠지 우리 팸 물 흐를 것 같아.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병욱은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밤일을 시키는 포주였습니다. 붙이면 앉아봐. 차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한 병욱. 그곳엔 제가 덕화 말할게요. 은조가 예쁘죠? 새로운 패몬을 안녕하세요.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렇게 병욱의 가출팸에 새로 들어오게 된 지수. 이때 대호가 지수를 알아봅니다. 알고 보니 둘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리고 소연과 지수의 첫 만남. 지수는 낮에 몰래 피자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던 소연이 지수를 알아봅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수. 혼자 있는 소연에게 말을 겁니다. 너 왜 혼자 있어? 그냥 술 먹기 싫어서요. 소연이 자신의 내 동생과 동생인데 닮았다며 너랑 자신이 좀 빨리 닮지 집을 않았어? 구해서 이거? 고모부 집에 얹혀 사는 동생을 데려와 같이 살기 위해 팸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지수. 안 구하려고. 지수는 소연에게 소연아, 사실 자신이 부탁할 알바하는 게 것을 있는데.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빠가 알면 알바비 나눠야 되잖아. 그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매실제 이 시간에 집 매일 앞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지수 때문에 화가 난 병욱. 알바하는 거 아니야? 이때 지수가 들어옵니다. 맨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죄송해. 얼른 준비할게. 지수는 심상찮은 분위기에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소연. 야 모른 척하지 병욱은 말고. 소연에게 저기 했던 또 것과 무슨 같은 사람이잖아. 방법으로 공금이 너 없어졌다며 들어오자마자 지수를 이런 일이 압박합니다. 생겼으니까. 하지만 지수는 그거죠? 소연과 신고시- 달랐는데요. 와 진짜 돌겠네. 아직도 이런 유치한 거라는 데가 있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소연아. 나 진짜 화가 난 지수는 소연을 데리고 팸을 나가려고 합니다. 단소하게. 마찬가지로 화가 난 병욱. 지수가 들어간 방문을 잠궈버립니다. 병욱이 심한 행동을 해도 그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결국 병욱과 싸우려는 대호와 종구. 소연은 그들을 말리는데요. 혹시 오빠랑 쫑구 잘못되면 어떡해요? 야, 너 아까부터 말 그렇게 열받게 할래 자꾸? 아니, 저는 오빠랑 쫑구 나가면 저 혼자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대호는 이기적인 소연을 뒤로하고 야구 배트 2개를 들고 나갑니다. 밤늦게 돌아온 소연. 이미 대호와 종구는 한바탕 싸움을 하고 팸을 나가버린 뒤였고 병욱은 가둬둔 지수를 이용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결심하는 지수. 창밖으로 자신의 짐을 던집니다. 결국 탈출에 실패한 지수. 이들은 산에 지수를 묻어버립니다. 선을 넘어버린 병욱의 행동에 질려버린 패먼들. 병욱은 지수의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거 돌리려 지수냐? 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떠나버렸습니다. 병욱에게 달려드는 소연. 결국 다른 아이가 병욱을 지수의 돈을 똑같이 나눠가는 아이들. 소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정우와 지냈던 그 모텔로 돌아와 케이크를 사 먹고 모텔방이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제인과 정우가 일하던 클럽 뉴월드로 갑니다. 하지만 정우는 일을 그만두었고 제인도 정우가 일을 그만둔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클럽 직원의 집에서 일어난 소연. 소연이 갖고 있던 지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수가 죽은 줄 몰랐던 대호가 보낸 문자들이었죠. 소연은 자신이 지수인 척 대호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지수 대신 소연이 나오자 화가 난 대호. 소연은 조금 있으면 지수가 올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수 대호는 어디냐고.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그 있었죠. 새끼들한테 다 듣고 온 거라고. 너 같이 있었다며 지수 묻을 때. 지수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어? 근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또 다시는 혼자가 저랑 연락 될까봐 안 하고 두려운 싶을까 소연. 봐. 아니 네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빨리!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결국 소연을 납치해 지수가 묻힌 곳을 찾아냅니다. 대호는 소연에게 숫자 100을 세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7, 8. 숫자를 세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지수의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소연에게 사탕을 주고 떠납니다. 죄책감과 창피함을 느끼는 소연. 시간은 더 과거. 정호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수연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발 가 좀. 수연이 떠나길 바라는 정호.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인. 시간이 지나 클럽 오픈 시간. 특별히 제인은 노래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진실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연엄. 제인은 트랜스젠더로 태어나 거짓된 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외롭고 불행하게 살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제 곁을 떠났어요. 넌 사랑받고 이를 본 소연은 싶어서 제인에게서 동질감을 누군가를 느낍니다. 사랑하거든. 물론 이 외로운 삶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 불행도 함께 영원히 지속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날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 죽지 말고 불행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만나요. 여기 뉴월드에서. 많은 사람들 용기를 내서 속에서 노래했다는 노래하고 거. 춤을 추던 제인. 그 불행 사실을 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살던 제인. 아무도 믿어주지 그녀는 않는다. 소연을 바라보고 소연도 그녀를 바라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